반갑습니다.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저서 현명한 투자자 두 번째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어적 투자자입니까? 공격적 투자자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생각하는 방어적 투자와 공격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중 방어적 전략. 10배를 먹으려면 10토막 날 걸 각오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위험을 떠안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수익률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4.5%인 안전채권보다 상승 잠재력이 큰 저평가 주식을 살 때 실제로 위험이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방어적 투자 전략을 하는 사람도 주식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채권 50, 주식 50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방어적 투자를 위해서는 채권이 필수인데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같은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신용 위험이 달라지는 채권부터 시작해서 전환증권이라든지 수의상환권 등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채권까지 무지막지하게 다양합니다. 참고로 전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다른 증권으로 특히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수의상환권은 채무자가 정해진 가격으로 마음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수의상환권이 있는 채권은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어느 투자자가 정해진 가격으로 마음대로 상환되는 채권을 좋아하겠습니까? 채권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위험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의미하죠. 보통주에는 의결권과 자녀에게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 위험이 작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보통주주보다 빨리 받고 정해진 배당률을 받는 주식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 우선주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방어적 투자 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벤자민은 채권과 주식에 50대 50으로 투자하라고 했고 채권 50 안에는 우선주까지 포함한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나머지 50은 우리가 말하는 주식, 보통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꽤 많은 주식, 즉 보통주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어적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5장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 여기서 방어적 투자자 입장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주식 선정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보유 종목 수를 적어도 10개 정도 투자하여 알맞게 분산 투자한다. 둘째, 보유 종목을 선정할 때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중에서만 선정한다. 세 번째,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서만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7년 평균 이익이 25배인 이하인 동시에 최근 20개월 이익의 20배 이하인 기업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네 번째가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죠.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수익이 100원일 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원이면 우리는 퍼를 10배라고 합니다. 보통 퍼가 높은 주식 중에는 성장주가 많고 퍼가 낮은 주식 중에는 가치주가 많다고 하죠. 보통의 투자자들은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주 짜릿한 주식이죠. 하지만 저 마지막 기준으로 하면 성장주는 거의 모두 제외됩니다. 저자는
방어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성장주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위험을 싫어한다면 성장주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공격적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제6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삼가야 할 투자. 저자는 공격적 투자자도 처음에는 우량 등급 채권과 우선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른 증권에 투자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되는데, 사실 공격적 투자에는 따로 정해진 패턴은 없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뿐 아니라 관심과 선호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저자는 삼가해야 할 투자를 말하는데, 먼저 그중 하나로 비우량 채권, 비우량 우선주, 외국 구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량 채권에 비해 비우량 채권은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외국 구체도 저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채권이라고 봤는데요. 저자는 미국 시장을 베이스로 투자하였고 미국 이외의 국가를 미국보다 덜 안정적인 국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들 증권이 위험하다고 삼가해야 할 투자라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이들 증권의 특징을 보면 시장이 악화될 때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즉 폭락하는 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존재하고 분명 침체 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침체 국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증권들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평소에는 수익률을 많이 주는 걸로 보이지만 폭락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커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수익률은 표면 금리와는 다릅니다. 표면 이자율은 채권의 액면가 대비 이자를 얼마나 줄 건지를 약속한 약속 금리이고, 실제로 수익률은 시장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장 이자율이니까 이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채권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가야 할 투자는 신규 발행된 증권과 신주 발행된 주식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신규 증권이 있고 그 성격도 다 다르겠지만 저자가 이 전체를 문둥그려서 경고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규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신주 발행 시에는 판매처, 즉 발행자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 판매술에 우리가 넘어갈 우려가 있고, 보통은 시장 여건이 발행자에게 유리할 때 발행되니까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규 제품을 출시했을 때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꼬셔서 사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비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자신의 효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투자는 절대로 비싸게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격적 투자자는 뭘 투자해야 할까요? 제7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해볼 만한 투자. 공격적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볼 채권에 대해서 저자가 추천하지만 사실 여기서 핵심은 주식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매매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적 투자자의 주식 매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가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하는 것.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자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 방식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많은 사람들도 저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치 투자의 대가인 저자도 주식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고 지능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감각에 의한 매매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둘째로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데요. 저자는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비싸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에 투자했지만 만약 그 예측이 틀리면 폭락을 하는데 그 폭락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소외된 대형주를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 그러면 소외된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중에서 나중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공격적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이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폭락폭보다 올라갈 때 폭등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고 투자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재 가치를 구해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찾는 것.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산정한 기업 가치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색의 재무관리 강사라 이걸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지만 책 리뷰를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 상황을 이용하는 것. 여기서 특수 상황을 예로 들면 대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거나 소송에 휘말리거나 구조조정이 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거나 등등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면 이를 이용해서 공격적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는 관련된 특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이 투자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추천한 위 세 가지 투자 방식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공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관련된 평가 기술을 습득해야 가능한 겁니다. 저도 주식을 1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시장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피야 되고 살이 되는 투자할 때의 조언 이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